사실 그런 무례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는 대로 바로 홍군형을 내게 되면 속은 시원할지 네. 모르겠지만 일은 또 망치게 되는 거니까. 네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감정적이 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절대로 즉각 반응하지 마라. 예. 때로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내 페이스를 좀 갖춘 다음에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하고 싶은 말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도 어떻게 배우게 됐냐면 네. 멋 모르고 막 즉각 반응을 보인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근데 감정적인 반응을 좀 보였더니 훨씬 안 좋은 반응이 오더라고요. 아니 저 여자 왜 저러는 거지? 뭐가 잘못됐는데 저래 갖고 뭐 리더십이 있겠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긴 숨으로 훨씬 전략적으로 설득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세상과 만난다는 게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때로는 참 적응하기 어려워서 성장통을 겪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장통을 겪어야 적응도 할 수 있고 더 나은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조직에서 성장하면서 터득했던 생존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눌까 합니다. 자, 어떤 사진일까요? 저 손짓이 약간 좀 무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좀 그런데요? 네. 뭐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임원이 되고 진행을 맡았던 중요한 프로그램이 회장님과 사장단을 모시고 하는 그룹의 전략회의. 그 프로그램은 그룹 전체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당시의 인식으로 볼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여성이 진행할 수 있나? 이런 프로그램 사회를 여성한테 맡겨도 되겠어? 이런 이제 생각이 있을 텐데 저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세션을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이 됐는데 저는 나름 이제 버벅대지 않고 좀 이제 안정되게 했다고 생각해서 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어떤 어른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부르시던 손짓이었어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네,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저도. 그래서 그렇지만 굉장히 그룹의 어른이셨고 그래서 네 그러고 가서 공손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말씀이 아니 여자가 아침부터 왜 이렇게 목청이 크고 높아? 라고 하셨어요. 그걸 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멘탈 나가죠. 멘탈이 나갔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했어요. 한번 청중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 어떠셨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께서는? 우선은 첫 번째 쫀다. 그죠? 그치, 쫀다. 맞아요. 쫄. 그리고 말하면서도 계속 내 목소리가 어떤지 신경 쓰이지. 네. 제가 만약에 부장 때 그런 일만 겪었어도 좀 다르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좀 감정을 드러내고 즉각 반응 같은 걸 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막중한 책임이 있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 말 한마디도 내가 정말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게 늘 저한테 배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무엇이 너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니?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 진행을 너무 잘해야 되거든요.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이거를 다 망쳐버린다면 이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참고 누르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스타일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이걸 풀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션을 좀 톤을 낮추고 잘 침착하게 진행을 했고 끝난 다음에 그분한테 제가 다가갔어요. 가서 제가 조금 목소리 볼륨도 줄이고 톤도 낮췄는데 듣기 괜찮으셨을까요? 이렇게 미소를 짓고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당혹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뭐 훨씬 낫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행동을 함으로써 저를 이렇게 안정되게 좀 컨트롤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이제 생각한 대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때 나중에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사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원래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사회를 제가 한 10년 동안 보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사실 그런 무례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는 대로 바로 홍군형을 내게 되면 속은 시원할지 네. 모르겠지만 일은 또 망치게 되는 거니까. 네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감정적이 되는 일도 있고 그렇지만 절대로 즉각 반응하지 마라. 예. 때로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내 페이스를 좀 갖춘 다음에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 때 하고 싶은 말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도 어떻게 배우게 됐냐면 네. 멋 모르고 막 즉각 반응을 보인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몇 번 근데 감정적인 반응을 좀 보였더니 훨씬 안 좋은 반응이 오더라고요. 아니 저 여자 왜 저러는 거지? 뭐가 잘못됐는데 저래 갖고 뭐 리더십이 있겠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이건 아니구나. 내가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긴 숨으로 훨씬 전략적으로 설득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또 배우게 된 거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미국의 여성 대법관이 있으세요. 50년대에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을 하시게 돼요. 근데 입학 면접을 할 때 면접관이 교수님이셨겠죠.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해요. 도대체 남성 자리를 뺏으면서까지 여기 응모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 상황, 그런 분위기인데 그 자리에서 여성이 똑똑하게 아주 야무지게 저는 여성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입학을 못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는 법 공부를 하는 남편의 일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무사히 통과가 돼서 합격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하신 업적이나 보면 절대로 거기서 끝날 분이 아니에요. 원대한 꿈을 가지셨던 분이거든요. 우리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 공정하고 명확한 논리로 설득하는 게 중요한데 그 힘은 데시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설득의 방법, 설득의 기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품어두고 때로는 참고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내 페이스로 내가 정말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 때 펴야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위너인 것 같습니다. 발톱을 처음엔 잘 숨기고 있어야겠네요. 네. 야, 거인만의 방법으로 수많은 장벽을 넘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제가 네. 시간이 있다면 해보고 싶은 얘기가요. 그 혁신적인 기업을 보면 요즘 그 여성 리더도 훨씬 많이 배출하고 네. 그런 일들을 정말 숫자로도 데이터로도 보일 만큼 실제로 행하는 일들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 이름을 떨치는 여성들 너무 많은데 아직도 일하는 여성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 리더로 올라가면 정말 적어지는데 제가 갖고 온 장표 하나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유리천장이라는 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동 참여율이나 소득 격차나 고위직 여성 비율 이런 거를 다 아울러서 만든 지표입니다. 지금 현재도 저렇다는 거예요? 네네. 현재도 항상 꼬리표가 붙어 다녀요. 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데이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분들의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은데 글쎄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결과네요. 저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여기서 진짜 사회가 발전하려면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열정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들이 리더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기업이 같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